2026년이 되면 노인 일자리가 확 갈라집니다. 하루 3시간만 실내에서 일하고도 한 달에 80만원, 90만원,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 받는 자리가 생기고 여전히 4-5시간 서서 일해도 30만원대에 머무르는 자리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차이는 능력에서가 아니라 정보에서 갈립니다. 모집 시기 한번 놓치고 처음에 일자리 유형 한번 잘못 고르면 1년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이 조용히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 73세 박성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가면 계산대에서 카드 긁는 손이 괜히 한번 멈춘다. 연금은 몇 년째 그대로인데 시장 물가는 계속 오르니 장바구니를 자꾸 덜어내게 된다. 예전처럼 하루 4-5시간 서 있는 일 나가자니 허리가 버틸 자신이 없고 그래도 한 달에 50만, 70만만 더 들어오면 숨이 좀 붙을 것 같은데 이 나이에 무슨 일을 새로 알아보겠냐는 이야기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친구분이 이렇다고 하더군요. 내년부터는 하루 3시간만 일해도 거의 100만원 가까이 받는 자리도 나온다. 자기는 동네에서 안내를 들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어르신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있어도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거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거다. 이렇게 마음속에 먼저 선을 그으신 겁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 한 번쯤 스쳐가신 적 있으실 겁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오래 서 있는 일은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손주 용돈이나 생활비, 치료비 생각하면 가만히만 있고 싶지는 않은데 노인 일자리가 바뀐다는 말은 들리면서도 정작 내 이야기 같지는 않은 느낌 말입니다. 우리 노후 생활비를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금이라는 물줄기가 있고 자녀 도움이라는 물줄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르신 일자리에서 나오는 수당이라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수도꼭지에 하루 3시간만 움직여도 한 달에 80만, 100만원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배관이 하나 더 연결되고 있는 게 지금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수도꼭지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어떻게 돌려야 물이 나오는지 아직 제대로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이런 변화를 현장에서 계속 지켜보며 정리해 온 시니어 생활경제 해설가 한도훈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장바구니 걱정, 연금 걱정, 일자리 고민을 직접 들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놓는 자료들을 모아 생활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풀어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세 수도꼭지가 정확히 어떤 일자리인지, 누가 대상이 되는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셨던 분들 중에 누구까지 다시 기회가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신청할 때 언제, 무엇을,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인 일자리 변화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루 3시간 정도는 내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일하면서 한 달 생활비 물줄기를 몇십만 원이 아니라 80만, 100만 원까지 한 줄 더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형편에는 어디부터 적용하면 좋을지 같이 계산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한 분의 사례를 통해 이 변화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부모님 손을 꼭 잡고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큰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72세 김영호님이었습니다. 72세 김영호님은 몇 해 전까지 동네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고 물건 채우는 일을 하루 4시간씩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도 만나고 움직이니 좋다고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허리가 점점 굽어가고 일 나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허리를 한 번 더 만져보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일을 딱 끊자니 한 달 생활비가 걱정돼서 몇 달을 마음만 졸이면서 버티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장을 보러 가면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이 반찬을 빼면 이번 달에 얼마를 아낄 수 있을까?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는 다음 달로 미뤄야 하나? 진료비 나가는 달에는 어느 걸 줄여야 하나? 계산대 앞에서 손이 먼저 계산기를 찾는 자신을 보면서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손주 생일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답니다.
작년까지는 5만 원짜리 선물이라도 사드렸는데 올해는 1만 원짜리 용돈 봉투만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손주가 봉투를 받으면서도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모습에 가슴 한쪽이 먹먹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큰딸이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노인 일자리 정보를 찾아보다가 어느 영상을 보고 상담을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결국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 뒤에 나올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 내 상황에는 어디부터 적용하면 좋을지 감이 훨씬 더 분명해지실 겁니다. 이런 정보는 알고 준비한 분과 그냥 넘긴 분 사이에 1년에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시다가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나 이웃 중에 지금 이 이야기를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떠오르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거나 공유 한번 눌러서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시니어 생활비와 노후 준비에 관한 정보를 계속 모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제도나 변화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끝부분에서 우리 집 노후 생활비에서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더 채울 수 있을지, 당장 오늘부터 뭘 하면 좋을지 종이 한 장에 직접 적어 보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해도 노후 생활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2026년 이후 노인 일자리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디서부터 유리한 자리를 노려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실내에서 짧게 일하는 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계획을 보면 하루 3시간 안팎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그중 절반 이상을 실내에서 하는 형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8분이 실내 단시간 근무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하셨습니다. 66세 박영수님은 예전에는 공원 안내 활동을 하시다가 올해부터 동주민센터 실내 안내 역할로 옮기셨습니다. 하루 3시간만 사람들 오가는 길을 안내하고 서류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데 몸은 훨씬 편해졌고 사람들 인사 받는 재미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먼저 나는 실내 일을 선호하는지 야외 활동이 괜찮은지부터 솔직하게 적어 보셔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무리해서 야외 일을 선택했다가 무릎이나 허리가 버티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다음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시간과 장소를 지금 머릿속뿐 아니라 종이 위에 적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노인 일자리는 크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아직도 공익형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지점입니다. 공익형은 동네 환경정비나 간단한 보조활동처럼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한 달 30만 원 전후의 수당을 받습니다. 반대로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실내 안내, 간단한 상담 보조,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에서 돕는 역할 등 조금 더 책임 있는 일을 맡는 대신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열려 있습니다. 70세 최정희님은 몇 년 동안 공익형만 가능한 줄 알고 늘 그쪽만 신청했다가 올해 처음 사회서비스형 안내 일에 도전해서 한 달에 받는 금액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는 일은 주민센터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서류를 확인해주는 일이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오히려 전보다 편한데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는 커졌다. 신청하실 때는 공익형만 적지 말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업무를 선택하면 힘들 수 있으니 설명을 잘 듣고 내 체력과 성격에 맞는지 꼼꼼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익형 말고 다른 유형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동네는 어떨까? 내가 사는 곳에도 이런 자리가 있을까 궁금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다음에 나올 모집 시기 이야기가 그 답이 될 겁니다. 노인 일자리 모집은 대부분 12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신청을 시도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마감 이후에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탈락하셨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71세 정옥남님은 명절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지원 기간이 지나버려서 1년을 그냥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에게 딱 맞는 실내 안내 자리가 있었는데 그 해에는 아예 기회조차 못 잡은 셈이었지요. 명절 음식 장만하고 손주들 오는 준비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 사이에 기회가 지나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지 말고 사전 등록을 미리 해 두시라고요. 동네 노인 일자리 상담 창구와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휴대전화나 수첩에 적어두고 11월, 12월쯤에 한번 꼭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알려주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면 항상 한 발 늦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동네 모집 시기가 언제인지 한 번이라도 직접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한 군데만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 유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복수 신청을 한 분들의 합격 비율이 한 곳만 신청한 분들보다 확실히 높게 나타납니다. 65세 한명숙님은 첫 해에 한 군데만 신청해서 떨어졌다가 다음 해에는 문화시설 보조, 실내 안내, 단시간 공익형까지 3가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문화시설 보조에 합격, 지금은 한 달에 90만 원 가까이 받고 계십니다. 신청서에 우선순위를 나눠 적으실 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 내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일 차선으로라도 괜찮은 일을 순서대로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나오는 건 모두 넣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적으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어떤 순서로 적고 싶으신가요? 처음부터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노리기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공익형에서 경력을 쌓고 다음 해에 한 단계 높은 유형으로 옮기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68세 김태윤님은 첫 해에는 공익형으로 시작해서 성실하게 1년을 채우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사회서비스형에 지원해 지금은 실내 안내 업무로 월급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연습이 나중에 도약판이 된 것 같다고요. 처음 월급이 적다고 바로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발판도 함께 사라집니다. 내년을 위해서 올해를 연습 삼아 써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은 올해 한 해를 발판으로 삼는다면 내년에는 어느 단계까지 가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일상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조건 좋은 자리를 직접 잡을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생활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건 좋은 노인 일자리를 내 손으로 잡는 생활 준비. 좋은 자리 찾기의 출발점은 내 몸 상태와 시간대를 솔직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침이 편한지, 오후가 편한지, 앉아서 하는 일이 나은지, 서 있어도 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서나 상담에서 이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그에 맞는 자리로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서 있는 시간이 긴 일을 선택하면 무릎이나 허리가 버티지 못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다음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를 크게 나눠 놓고 내가 비어있는 시간, 꼭 쉬어야 하는 시간, 병원이나 모임이 있는 시간 등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늘 저녁에라도 종이 한 장 꺼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몸이 허락하는 시간대를 눈으로 보이게 적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자리는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갑니다. 동주민센터 게시판, 복지시설 안내문, 노인 일자리 상담 창구에서 나눠주는 안내지 등 정보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구청 누리집에만 자세한 내용이 올라오고 어떤 곳은 경로당을 통해 먼저 소식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해둔 요일에 동네 정보들을 한 번씩 훑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남들보다 반 걸음 빨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늘 뒤에 서게 됩니다. 집 근처에서 내가 꼭 들러보는 장소 2~3군데를 정해 두시고 장을 보러 가는 길이나 산책길에 자연스럽게 한 번씩 둘러보는 식으로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동네 노인 일자리 정보를 어디에서 주로 보고 계신가요?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사진, 간단한 신청서, 예전에 했던 일이나 돌봄 경험을 적는 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예전에 했던 일, 손주를 돌본 경험, 동네에서 봉사했던 경험 등이 실내 안내나 상담 보조 일자리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니 기억이 잘 안 나서 빈칸으로 내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평소에 작은 노트 하나를 정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해봤는지 천천히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신청서를 쓸 때 그 노트만 보고 옮겨 적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휴대전화 메모장이나 집에 있는 수첩에 한 줄이라도 적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내 경험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둔 적이 있으신가요? 선정 과정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너무 긴장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자주 듣습니다. 담당자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지보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는지, 태도가 성실한지를 먼저 봅니다. 괜히 잘 보이려고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하다 보면 나중에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나는 어느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어떤 일은 좋아하고 어떤 일은 허리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편하게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를 만난다면 어떤 점을 꼭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일자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그 다음 해로 이어집니다. 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한 기록은 다음 해에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갈 때 큰 힘이 됩니다. 담당자들끼리는 성실하게 일한 어르신, 약속을 잘 지킨 어르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새로운 자리가 났을 때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력이 쌓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고 해서 대충 하거나 말도 없이 빠지는 일이 반복되면 다음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시간이 조금 힘들어도 지각하지 않기, 부득이하게 못 나갈 때는 하루 전에 연락드리기, 함께 일하는 분들과 인사를 잘 나누기 같은 기본만 지켜도 평판이 달라집니다. 내년 이맘때 담당자에게 어떤 어르신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어르신이 일자리를 시작하면 손주 돌봄이나 집안일 시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나누면 자녀들이 오히려 더 안심하고 응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마음속으로만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하듯 이야기하면 서로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편안할 때 내가 하루 3시간 정도 일해보고 싶은 이유, 한 달 생활비에 어떤 도움이 될지, 가족에게 어떤 점을 부탁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가족과 함께 보시면서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나누면 좋을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과 생활 준비까지 함께 보셨으니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인 일자리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는 힘은 많이 들고 한 달 30만 원 안팎만 받는 자리라고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선택하든 비슷하다고 여기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실내에서 하루 3시간만 일하고도 80만 원, 9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몸은 힘든 일을 계속하면서도 30만 원대에 머무르는 반면 조금만 신경 쓰고 준비하면 내 몸에 맞는 선에서 일하면서 연금에 더해 또 하나의 안정적인 물줄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도 분명합니다. 모집 시기를 놓쳐서 1년을 그냥 보내거나 체력에 맞지 않는 야외 일을 골라 중간에 포기하거나 공익형만 있는 줄 알고 늘 그쪽만 신청해서 80만, 100만 원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애초에 막아버리면 그 손해가 10년, 20년 쌓이면 1천만 원, 2천만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장을 볼 때마다 장바구니에서 하나씩 덜어내는 게 몇 년 쌓이면 얼마나 되는지
손주 용돈 한 번 더 챙겨주고 싶은데 참는 게 몇 년 반복되면 어떤 기분인지, 막상 병원비 나갈 때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이런 것들은 숫자로만 재기 어렵습니다. 명절 때 자녀들 집에 가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왔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때 용돈이라도 한 번 더 챙겨주고 좋아하는 과자라도 한 봉지 더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게 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가족에게 짐이 아니라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느낌 말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대로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내 몸 상태와 시간대에 맞는 일을 먼저 고르고 실내 단시간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자리를 노려보고 복수 신청과 사전 등록으로 기회를 넓히고 첫 해에는 경력을 다지고 다음 해에는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는 길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을 보러 갈 때 계산대 앞에서 손이 떨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고 손주 용돈이나 약값을 챙길 때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 통장 말고 일자리 수당 통장에서도 매달 80만, 90만 원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 안정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좋기도 하지만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 만나고 역할이 있으니까 기분이 다르다고요. 이건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제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첫째, 내 몸이 허락하는 시간대와 할 수 있는 일, 둘째, 우리 동네에서 노인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두세 군데, 셋째, 올해 안에 꼭 한 번은 전화해 보거나 찾아가 볼 곳, 이 세 가지를 직접 적어 보셨으면 합니다. 종이에 적는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적어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는 막연했던 것들이 글자로 옮겨지는 순간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오전에 2시간 정도는 괜찮겠구나.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지금 당장 저장해 둬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음 행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우리 집 노후 생활비 물줄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미루게 되고 결국 내년 2월쯤 되어서 그때 그 영상 봤는데 하고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 형제자매, 친구, 이웃 중에 요즘 생활비 걱정하시는 분,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뭔가 일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보는 혼자 알고 있을 때보다 나눌 때 더 가치가 생깁니다. 내가 알아서 도움을 받고 그걸 다른 분께 전해서 그분도 준비하게 되면 우리 동네 전체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연금과 노인 일자리 수당을 함께 받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느 정도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까지 조금 더 숫자에 가까운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기초연금이 깎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생활비와 노후 준비에 관한 정보를 계속 모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혜택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구독을 눌러두시면 이런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런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되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여러분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먼저 다루면 좋을지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